자, 몇 번? 2번. 뭐야 이거 2차 함수 문제 뭔데 이거? 자, 다음 그림과 같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라 라고 하네요. 얘들아, 그럼 일단 보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 사이에 뭐가 있어? 교점이 생겼는데 그 교점에 뭘 준 거야? X좌표 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을 좀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6은 교점 찾는 식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 교점 찾아줄 겁니다. 정리해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x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는 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형태로 놨을 때 이때 나오는 여기 x값 두 개가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x 좌표가 하나는 뭐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뭐야? 2라고 준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저 식에서 두 근의 합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a-3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겠어? 됐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2분의 얼마야? a분의 c잖아. 2분의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그럼 정리합시다. 양변에 2 곱해서 마이너스 2는 a-3이 될 거고요. 3 넘기면 a는 얼마야? 1 되는 거죠. 정리합시다.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얼마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 아니야? 마이너스 16 좌변으로 넘기면 28은 마이너스 b라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8. 둘이 빼달래요. 여기서 이걸 빼라고? 답은 얼마죠? 뭐야? 없네? 다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볼까? 마이너스 16 넘기면 플러스 16이라서 b가 네? 아니 거기 여기야? 네. 내가 뭐 잘못했어? 마이너스 16 반대쪽으로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이거 아무도 이걸 얘기 안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4 되죠? 4 플러스 16 되죠? 이렇게? 그럼 얼마야? b는? 마이너스 b가 얼마인 거야? 4네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래, 요거. 그럼 a에서 b 빼래? 얼마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5네요. 이건 있어? 다음 5번. 자,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저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6이랑 마이너스 1에 이때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해당할 때 볼 때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고요. 일단 저 녀석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하나 있어. 뭐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구하는 게 뭐였죠? 맞아, 그거야. 축방이죠? 축방을 먼저 중요하게 구해야 돼요. 왜냐면 축방을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축방이 저 범위 안에 있는지 또는 축방이 저 범위 안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뭔가 문제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 녀석의 축방이 지금 얼마야?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얼마야? 2a분의 마이너스 6a. 따라서 얘는 얼마야, 축방이? 3인 거네요. 축방이 상이야? 그럼 축방이 요런 2차 함수, 요런 좌표 평면 위에서 축방이 여기 3이래요. 이렇게 x는 3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이제 그릴 건데, 함수가 요 축방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면 요런 형태를 가질 거고요. 위로 볼록이면 뭐 대충 뭐 요런 형태를 가지면서 여기가 이제 축방이 x는 3이 되겠죠. 이해됐어? 근데 중요한 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대.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마 내가 이거 함수를 조금만 더 깊게 그리면, 함수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깊게 그리면 뭐 요런 형태가 된다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면 여기거든요? 그지? 1이면 어디야? 여기죠? 그럼 이 축방은 한참 왼쪽에 있는 범위만 보겠다는 거네?
원하는 범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는 1이야. 그럼 궁금한 건 최대는 어디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지? 최소는 어디서 나오겠어? 1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따라서 내가 저 함수를 fx라고 가정을 하면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b라고 되잖아.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6a 플러스 b가 되겠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최대값이니까 6이 나와야 되는 거고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더하면 7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얼마요?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죠. 우리 a, b가 궁금하니까. 그럼 연립하면 둘이 뭐 할까? 뺄까요? 빼면 어떻게 돼? 12a는 8이 되면서 a는 얼마야? 12분의 8이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가 3분의 2면 b는 얼마 할까? 넣어봐야겠죠? 여기다 넣어볼까? 3분의 14 플러스 b가 6이래. b는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4 나와야겠네요. 자,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도 내가 두 개를 그렸듯이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고. 그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범위 안에서는 최대 최소는 다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만약에 위로 블록인 형태면 마찬가지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어? 어차피 x는 마이너스 1이랑 x는 1인 거 똑같아. 단 지금 우린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보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오고 1일 때 뭐가 나오겠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럼 식을 두 개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럼 f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최소값이 나와야 돼서 a 플러스 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f1이 최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6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정리 한번 해주면 7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6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 또 뭐해? 연립해야죠. 뭐 할래? 뺄까요? 빼봐. 어떻게 돼? 12a는 마이너스 8이 되면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아, 잘못 썼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b는 얼마야?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3분의 10 플러스 b가 6이 나와야 돼. b는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8 나와야 되나요? 잘 쓴 거지?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뭐 하겠대? 둘이? 더하겠대?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해봐. 여기서 a 플러스 b 하면 얼마야? 2. 여기서 a 플러스 b 하면 얼마야? 2. 둘 다 2죠. 그래서 답은 2입니다. 됐니? 다음 6번. 자, 6번. 자, 이것도요, 했던 내용입니다, 얘들아. 뭐, 지금 푼 걸 보니까 되게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자, 얘가 밑면의 건물이,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삼각형 땅인데, 직각삼각형 땅인데, 요만큼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건물의 넓이의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 건물 바닥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사실 얘네들밖에 몰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네들밖에 몰라.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만약에 요걸 좀 이렇게 바꿔볼게. 지금 요 건물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엔 이 건물의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건물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가 필요해요. 그죠? 가로 세로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여기 가로를 x라고 두고 여기 세로를 y라고 한번 더 볼게.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래서 30-x라고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이렇게만 해보자. 그럼 여기를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y죠. 직사각형이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따져볼 거냐면 우리는 얘가 직각삼각형인 걸 아니까 얘도 뭐겠어? 여기 직각이겠죠. 왜? 이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반대편도 직각이니까. 그럼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뭘 하냐면 닮음입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 A 닮음입니다. 직각이 같고요. 서로 같은 각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A 닮음입니다. 따라서 우린 닮음비를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10대 큰 삼각형의 왼쪽 면 10대 Y 10대 Y는 큰 삼각형의 긴 면, 작은 삼각형의 긴 면, 큰 삼각형의 긴 면, 작은 삼각형의 짧은 면. 큰 삼각형의 긴 면 얼마야? 30이지. 작은 삼각형의 긴 면 얼마야? 30 마이너스 x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얘들 곱하면 30y는 10 곱하기 30 마이너스 x 아니겠어? 양변 10으로 약분해서 3y는 3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됐어?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뭐 넘길까? 넘기자. 그래. 뭐 3y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x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야? 30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어? 그럼 내가 이제 y를 x를 뭐라 바꿀 수 있냐면 여기를 30 마이너스 3y라고 바꿀 수 있다고. x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y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지 않아? 우린 건물의 뭘 원해? 넓이를 원해요. 따라서 건물의 넓이는 xy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x를 30 마이너스 3y 곱하기 y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얘는 쓰면 30y 마이너스 3y의 제곱인데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 즉 얘가 넓이에 관한 식이잖아. 이 넓이에 관한 식에 뭘 구해달라고?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우린 얘 함수처럼 취급을 해야지. 이렇게 함수처럼 취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일단 뭐부터 찾아줘야 돼? 활용이잖아. 범위 찾아줘야죠. 그럼 범위를 좀 봅시다. y의 범위가 궁금한 거잖아. 끝났지? y의 범위는 어디야? 누구 봐야 돼? y는 어디야 얘들? y가 어디야? y 어디야? 세로잖아요. 근데 이 y는 어디 위에 있는 애야?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넘을 수는 없어? 10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디를 넘어야 돼 무조건? 길이니까 0은 넘어야겠죠. 따라서 y는 0은 넘되 10은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녀석의 최대값.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 축방 먼저 찾아야죠. 이해했어? 그 축방 찾으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a분의 2a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6이네? 6.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가? 얼마야? 5네요. 축방이 5래. 그럼 축방이 5면 이 안에 있네요? 그럼 이제 얘는 위로 볼록이네? 그지? 위로 볼록이면서 축방이 안에 있어. 그럼 위로 볼록인 함수 안에 축방이, 그 범위 안에 축방이 있다는 건 그 범위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꼭지점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결국엔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 y좌표에서 나오겠죠. 즉 축방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겠죠. 됐어? 근데 여기 y라고 쓰면 안 되겠네. x라고 해볼까? 근데 애초에 내가 문자를 좀 잘못 쓰긴 했어. 그 바꾸는 걸 좀 잘못 바꿨네. 저기를 바꿀 걸. x라고 쓰는 게 너네한테 좀 보기 편했을 텐데. 그러면 문자를 바꿔버릴까요? 제가 바꿀게. 그냥 내가 바꿀게. 그냥 내가 어차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y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y, 여기도 x 이렇게 바꿔버리자. 됐어? 그럼 뭐 다 바꿨네. 그럼 나 여기서 그냥 해서 너네 좀 보기 편하게 그냥 식을 좀 바꿔 쓸게.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번에는 y가 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30-3x라고 하고요. 30x-3x의 제곱이 된 걸 가지고 우린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함수처럼 취급을 해주면 y는 -3x의 제곱 플러스 30x라서 우리는 이 녀석의 뭘 찾아? 범위부터 찾아야죠. 그럼 x의 범위는 아까도 말했듯이 0보다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얘가 있나? 즉 얘 안에 이제 이 범위 안에 누군가 축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면 돼요. 따라서 축방 어떻게 돼? x는 -2a분의 b 따라서 5가 되네요. 그 말은 즉 이 함수는 위로 부르긴 함수고요. x는 5가 여기 이렇게 축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0까지입니다. 우리가 보겠다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디야? 꼭지점 아니야? 즉 x가 얼마일 때? 5일 때 y 값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5 집어넣어봐. -75 플러스 150이니까 답은 75겠네요. 다음 7번. 자, 이 4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달라고. 일단 지금 보니까 뭐야? 대칭식이죠. 일단 이거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이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다 대칭하고 있죠. 대칭식이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 x제곱으로 묶어내야죠. x제곱으로 묶어내서 좀 써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2는 0 이런 형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죠. 따라서 2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여기 잘못 썼네요. x인데 다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x 플러스 1을 그렇죠.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줘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t로 치환하면 x의 제곱에 자 밖에 2가 있고요. 얘를 치환하면 얼마가 되죠? t 제곱 마이너스 2 요런 형태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플러스 t 있고 마이너스 6은 0 요런 형태. 풀어서 전개해줘서 정리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 요런 형태가 되고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2t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나? 1, 2에 2, 5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됐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정리해볼게. x의 제곱에 t 마이너스 2 다음에 2t 플러스 5 5는 0 이제 뭐 해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겠죠? 다시 돌려주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 2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요런 형태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요 2를 그냥 다 곱해서 써버려 버릴까? 뭐라 쓸 수 있어? 2x 플러스 x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x를 여기다 한번 분배해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2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5x는 0 요런 형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 요런 형태 되겠죠. 인수분해 더 돼? 돼. 뭘로 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1, 2에 2, 1이네. 그래서 x 플러스 2에다가 2x 플러스 1은 0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럼 얘는 x가 얼마야? 1 또는 얘는 x는 마이너스 2 얘는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누구야? a 얘가 알파 가장 작은 값은 누구야? 얘네요 b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다음 9번 자 얘들아 이거 뭐야 얘들아? 뭐죠? 그렇죠 보기차식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이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그렇죠. x제곱을 t로 치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t 치환하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 형태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면 뭘로 바꾼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t 플러스 2t. 다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2t. 우리는 뒤에 걸 계산 먼저 하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5t랑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9t지. 누구 가져올 거야? 9t 가져와야겠죠? 뒤가 깔끔한 제곱수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얘 쓸 겁니다. 얘 쓰면 어떻게 돼?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t는 0 요런 형태 되겠죠?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이제 다시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은 0 요런 형태가 되고요. 우리 이제 합차 관계로 정리해줘야겠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더해주고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빼주는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둘 다 안 돼요.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거기서 나오는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대. 그럼 내가 그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하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안다고. 얼마?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안다고. 감마 플러스 델타가 얼마인지 안다고. 감마, 델타가 얼마인지 안다고. 얼마? 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라 써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감마 제곱 플러스 델타의 제곱은 뭐라 써야 돼?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 마이너스 2감마 델타라고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뭐라 써야 돼? 얘는 9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7. 얘는 얼마야 돼? 9 마이너스 2니까 얼마? 7. 얘네 둘을 뭐 하겠다고? 더하겠다고. 14. 다음 10번. 자, 요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얘들아 이것도 봐봐. 뭐야? 대칭식이잖아요.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뭐. 대칭식이니까 따라서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 이제 뭐 해줘야 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은 0. 이때 뭐 해줘야 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야겠죠. 그래서 t로 치환해서 쓰면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안에 정리해주면 x제곱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요런 꼴 나오겠죠. 그래서 얘 뭐 돼? 인수분해 되겠죠. 뭐라 써야 돼? x제곱은 t 마이너스 5에다가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x를 여기다 한번 곱해줘야죠. 그럼 써주면 뭐라 써야 돼?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한 번에 쓸게. 다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네요. 이때 여기서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 지금 인수분해 되는 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얘가 실근이 나오냐 얘가 실근이 나오냐. 그냥 얘네들의 근이 뭔지를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 좀 해줍시다. 얘 판별식 쓰면 얼마야? D는 25-4라서 0보다 어때? 크네? 얘 써봐. D는 1-4라서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뭐 나와? 허근 나오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린 실근을 원하거든. 둘 실근의 합이자. 그럼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그때 그 실근을 뭐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합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얼마야? 5 나오겠지. 11번. 자,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래? 마2랑 2래요.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2랑 2래.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럼 얘들아 이건 뭐 간단하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긴 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4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마이너스 2, 2라고 했잖아. 그럼 이 녀석의 x값이 마이너스 2랑 2라는 소리니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하는 거고 2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로 해가지고 나오는 수 가지고 두 개의 식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돼요. 그렇게 나와.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조리제법 써도 돼요. 왜? 얘네가 이미 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녀석 안에는 이미 이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즉 x 플러스 2나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해도 돼요. 그럼 조리제법 쓰면 1, a, 24에 b라고 해서 이걸 조리제법 써볼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해볼까 이번에? 2로 해볼까? 그럼 1, 2 플러스 a, 4 플러스 2a, 다음에 뭐 8 플러스 3a가 아니라 4 플러스 3a죠. 그죠?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8 플러스 6a. 그죠? 일로 내려오면 얼마야? 6a 플러스 32. 일로 올라가면 12a 플러스 64. 얘를 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죠. 이해했어? 그 다음 여기는 뭘로 해볼까? 마이. 여기 마이로 해봅시다. 마이. 1 마이 a 마이너스 2a 4 플러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더하면 얼마야? 4a 플러스 24. 얘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럼 a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도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확인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야? 1에 마이너스 6에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즉 내가 얘를 저 식을요 인수분해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마지막 근은 뭐라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나머지 두 근은? 나머지 두 근의 합을 원하는데 내가 그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베타 아니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6 나와야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다음 12번. 자,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얘는 보면 뭐 보기차식도 아니고 대칭식도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돼? 민주아 뭐 해야 돼? 그렇지. 인수정리호 조리제법. 뭐 넣고 싶어 민주아? 마일? 싫어. 네. 뭐 넣을래? 왜 마일이야? 왜 하필 시작이 마이너스야? 1이요. 그래 1부터 시작해. x에다 1 넣어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0 돼 안 돼? 되네요. 1이 됐네. 그러면 얘로 조리제법 쓰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다음 k 얘로 이렇게 조리제법 사용하면 1에 1 2 마이너스 k 0 나오네요.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 요런 형태 된다 이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x-1의 제곱에 x-알파가 될 수 있어. 즉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x-1이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야. 두 번째 x-1에다가 x-알파의 전체의 제곱. 그 말은 즉 뭐야? 여기서 그냥 뭘 가져버리는 거야? 중근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됐어? 그 말은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안에 얘가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이 녀석의 x값 중 하나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를 0으로 만든 x값 중 하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얼마여야 돼? 0. 따라서 k는
3이 나와야 돼. 여기는 얘 자체가 뭐가 나와야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식 자체에서 뭐가 나와야 돼? 중근이 나와야 돼. 중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t는 0이어야겠죠? 4 플러스 4k가 0이 되게 하는 k값은 마이너스 1. 두 개 값 3번이겠죠? 다음 13번. 자, 얘들아 이것도 많이 해보지 않았나? 얘 부피가 일단은요. 자, 어떤 요런 종이가 있는데 이런 상자가 있는데 귀퉁이를 잘라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퉁이 자른 만큼 이제 접어서 올려서 그러니까 상자를 만들 건데요. 그 x만큼 잘라냈대요. 그죠? 근데 그 상자의 부피가 얼마가 됐대? 420이 됐대. 그럼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 20이래. 그럼 여기서 x만큼 빼고 여기서부터 x만큼 뺀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여야 돼? 20-2x. 마찬가지야. 세로도요. 여기도 x만큼 여기도 x만큼 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여야 돼? 16-2x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x만큼 자른 다음에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상자의 높이는 얼마인 거야? 그렇죠. 이 상자의 높이는 x인 거죠. 그럼 이 식 쓰면 부피에 관한 식 쓰면 20-2x 곱하기 16-2x에다가 높이 x를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20이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어야죠. 됐어? 그럼 얘는요. 이런 문제는 그냥 다 먼저 풀어서 하기보다는 먼저 뺄 수 있는 건 좀 빼주는 게 좋아요. 특히 얘랑 얘. 뭐가 공통이야? 2가 공통이잖아. 바깥으로 2 빼. 얘도 뭐가 있어? 2. 바깥으로 2 빼. 그럼 얼마가 나가? 2 곱하기 2가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x. 얘는 얼마가 돼? 8-x는 420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야? 4잖아. 4랑 얘랑 약분 가능하지. 나눠버려. 얼마야? 10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수가 좀 줄어들잖아. 우리 수가 크면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 풀어줍시다. 얘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전개해볼까? 얘 먼저 전개하고 나중에 x 붙여주면 되겠네요.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0 밖에 x 있고 이게 105라는 거죠. 또 뿌려주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80x 마이너스 105는 0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줘야죠. 누구 있을까? 3 확실해? 좋아. x에서 3 넣어볼까요? 그러면 1 마 18에 80에 마이너스 105를 3으로 조리제법 사용한다면 1, 3, 마 15, 마 45에 35에 105 딱 나오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5는 0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인수분해 더 돼 안 돼? 애초에 얘는 그럼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 써봐. 암산 안 돼? 나오죠. b제곱 225에 여기다 4 곱한 거 뺀다고 하는데 뭐 안 나오죠. 실근 나와. 근데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수 x값이죠. 얘는 실근이 나오긴 하지만 자연수는 아니겠죠. 그죠? 다음 x는 3이죠. 다음 14번. 자 14번. 자 요 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 얘들아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근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건 조건이 있어. 뭐일 때? 그렇죠. 모든 식의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 유리수 AB의 1, 마 3이니까 다 유리수 확인했죠?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바로 뭐라 써야 돼? 1 루트 2. 그리고 마지막 한근은 알아볼라?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면 더 볼까?
그럼 나는 이제 저 세근에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그래서 세근에 지금 알 수 있는 건 A, B인데 마지막 하나 알죠? 그럼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세근의 곱을 알 수 있거든. 그럼 세근의 곱 해봅시다. 1 플러스 루트 2에 1 마이너스 루트 2에 알파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죠. 얘들 곱해봐.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한 거죠. 그럼 세근의 합도 구해볼까요?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알파. 얼마야? 마일? 됐어? 그럼 A가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겠네요. A 자리 1 나와야죠.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니까.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두근의 곱의 합. 얘네 둘이 곱해봐.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합차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루트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루트 2. 그냥 지워지면서 남는 결국엔 2알파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겠죠? 알파가 얼마였어? 마3? 마7이 B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랑 얘 더해달라야 돼요. 다음 15번. 왜 이렇게 떠들어? 자, 얘들아 이거 틀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맞은 사람이 없더라. 내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거 냈어요. 한 번 더 꼬았어. 그럼 잘 봐. x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거 쓸 수 있는 게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 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5개 써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쓰는 건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쓰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같아도요, 얘들아. 원래 같아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얘는 기본이라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랑 얘입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얘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어렵게 나올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은 얘야. 왜? 얘는 너무 자유자재로 다 바뀔 수 있어서. 얘는 너무 자유자재야.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 쟤는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메가에 2오메가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먼저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갈아버리고 2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지.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좀 바꿔볼게. 일단 오메가를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 쓸 거냐면 오메가를 뭐라 쓸 수 있냐면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아 미안 잘못 썼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를 넘긴 것 뿐입니다. 됐어?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2오메가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아니겠어? 그러면서 뒤에는 2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난 오메가 제곱도 여기도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줄 거냐면 오메가 제곱 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 맞아 아니야? 넣을 겁니다. 넣으면 2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계산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에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거든. 이제 분배해 줄게 얘들아. 이제 뭐 이제 분배해 줄게. 그럼 분배해주면 전개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해됐지? 그럼 잘 봐.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오메가 제곱 뭐라 쓸 수 있다고?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마이너스 1. 다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바꿔 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대로 있죠? 날라가고 남은 건 마이너스 3.